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늙은 짐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10년을 함께한 황소 한 마리가 있었지요.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마을 사람들은 그 소를 팔아치우라고 다그쳤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도요. 하지만 그 영감은 끝까지 소를 지키려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드저 늙은 짐승 한 마리가 그토록 소중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곡물 소리가 사시사철 들리는 산골 마을. 그곳에 석봉 영감이라 불리는 짐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6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그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에게는 청이라는 이름의 황소가 있었습니다. 갈색빛 털에 검은 점이 박힌 순하디순한 소였지요. 석봉 영감은 청이와 함께 쌀가마니를, 숯가마를, 때로는 기와장을 싣고 고갯길을 넘어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소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매일같이 속삭였습니다. 청이는 대답 대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코를 킁킁거렸지요. 석봉 영감의 어깨는 세월 때문에 굽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요.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청이가 있었으니까요. 청이만 있으면 그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근처 읍내에 관해서 새로 길을 넓혔고 젊은이들이 손수레를 끌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힘으로 끄는 수레는 소보다 빠르고 값도 쌌습니다. 상인들은 하나둘 석봉 영감 대신 젊은이들을 불렀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장사치 한 명이 영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그만하시라고. 황소 끄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지요. 석봉 영감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이의 등을 두드리며 묵묵히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 박씨 부인이 마당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이번 달도 번 돈이 없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영감은 일거리가 줄어서 그렇다고 곧 나아질 거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벌써 석 달째라며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소를 팔아치우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석봉 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이는 10년을 함께한 식구나 다름없다고, 팔 수 없다고 했지요. 부인은 한숨을 쉬며 짐승은 짐승일 뿐이라고, 늙어서 쓸모도 없는 소 때문에 식구들이 굶게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영감은 청이가 아직 일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거리가 어디 있느냐고, 없지 않느냐고 따졌지요. 부부는 그날 밤말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석봉 영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소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쓰렸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이장이 찾아와 읍내 한약방에서 짐꾼을 구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석봉 영감은 벌떡 일어나 청이하고 같이 가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손수레로 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석봉 영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서 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소는 필요 없다고. 어서 팔라고 재촉했지요. 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안 된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석봉 영감은 날마다 외양간에서 청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속삭였지요. 자신을 믿어달라고,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청이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 의문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석봉 영감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 있었고 청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감은 황급히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빗속에서 소의 발자국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지요. 가파른 비탈길을 헤치고 가시덤불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는 계곡 근처 바위 틈에서 청이를 발견했습니다. 청이는 다리를 절뚝이며 서 있었습니다. 영감은 청이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발굽 사이에 날카로운 돌이 박혀 있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돌을 빼내고 자신의 적삼을 찢어 상처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청이를 천천히 이끌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소도 이제 늙었다고, 다리까지 다쳤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석봉 영감도 참 고집이 세다고, 팔면 될 것을 왜 저러나 하고 말했지요. 석봉 영감은 그들의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박씨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디 갔다 온 거냐고, 온몸이 왜 그 모양이냐고 물었습니다. 영감은 청이가 산에 올라가서 데려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인은 한숨을 쉬며 소 때문에 그 고생을 했냐고 정신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청이는 이제 다쳤고 일도 못할 텐데 왜 그렇게 붙들고 있느냐고 따졌지요. 석봉 영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청이가 아프니까 더 자신의 곁에 있어야 한다고요. 부인은 답답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장이 어제 또 왔다고. 읍내 소장수가 소를 사겠다고 하는데 값도 괜찮게 준다고 전했지요. 석봉 영감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소장수요? 그건 안 됩니다. 부인이 되물었습니다. 왜요? 소장수한테 팔면 청이는 도살장에 끌려가요. 그건 안 돼요. 절대로. 부인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영감.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도 예전엔 청이를 좋아하지 않았느냐고. 같이 여물도 주고 그랬지 않느냐고요. 부인은 그건 그때고 지금은 다르다고, 세상이 변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석봉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외양간으로 들어가 청이 곁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영감은 청이 옆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소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청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자신이 무능해서 이렇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석봉 영감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이장을 비롯해 몇몇 어른들이었습니다. 이장은 조심스럽게 청이를 파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꺼냈습니다. 영감, 형편을 잘 아니까 하는 말이라고 했지요. 석봉 영감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영감, 고집 부리지 마시오. 청이는 이제 늙었고 다쳤소. 더 이상 일도 못할 텐데 뭐하러 키우시려고 그러시오? 석봉 영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청이는 제 목숨과 같습니다. 청이 없었으면 저도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영감네 집안이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안다고. 각시 부인도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안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라고 말했지요. 석봉 영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이도 자신의 가족이라고 덧붙였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각시 부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감, 나도 청이가 밉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고요. 석봉 영감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청이가 있는 외양간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가을이 왔습니다. 석봉 영감은 청이의 다리가 조금씩 나아지자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읍내 장터에 구경거리가 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이 떠돌이 죄인들이 와서 온갖 신기한 걸 보여준다며 영감도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석봉 영감은 오랜만에 기분 전환도 할 겸 장터로 향했지요. 장터 한가운데에는 형형색색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고 죄인들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줄타기를 하는 광대, 불을 뿜는 사내, 칼을 던지는 여인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서로 등장한 것은 늙은 당나귀 한 마리였습니다. 당나귀는 작은 수레를 끌며 무대를 빙빙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손뼉을 쳤지요. 허허, 당나귀도 재주를 부린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석봉 영감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당나귀의 눈빛은 지쳐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죄인이 채찍을 휘두르자 당나귀는 비틀거리며 다시 걸었지요. 영감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짐승도 청이처럼 한때는 주인과 함께 일했겠지만 지금은 구경거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만두시오. 저 당나귀가 힘들어하지 않소? 죄인이 눈을 흘겼습니다. 영감, 이게 우리 밥벌이요. 짐승은 이래야 밥을 먹는 법이지. 석봉 영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었으니까요. 그는 당나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요. 석봉 영감은 장터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결국 청이를 저 당나귀처럼 부려먹은 건 아닐까. 청이가 힘들어도 자신이 필요해서 대속일을 시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석봉 영감은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청이는 여물을 먹고 있었지요. 영감은 청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힘들어도 자신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청이를 필요해서만 지키려 했던 건 아닌가 자책했지요. 청이는 영감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따뜻한 혀가 영감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석봉 영감은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청이를 지키는 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청이를 위한 일이어야 한다고요.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청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영감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석봉 영감은 청이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은 누운 채 힘없이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영감은 급히 마을 수의원을 불렀습니다. 수의원은 청이를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석봉 영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씨 부인도 외양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영감을 부르며 청이를 걱정했지요. 영감은 알고 있다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석봉 영감은 밤낮으로 청이 곁을 지켰습니다. 여물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느냐고. 청이가 송아지였을 때 자신이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 오래 함께했다고, 고맙다고 속삭였지요. 청이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장이 조심스럽게 돈주머니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석봉 영감, 우리가 돈을 좀 모았소. 이걸로 청이를 편히 보내드리시오. 소장수한테 팔지 마시오. 그냥 여기서 편히 쉬게 해주시오. 석봉 영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지요. 박씨 부인도 외양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청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청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팔자고 했지. 편히 쉬렴. 어느 눈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석봉 영감은 청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며 조용히 떠났지요. 영감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이의 몸을 쓰다듬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잘 가라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청이를 뒷산에 묻어주었습니다. 석봉 영감은 무덤 앞에 작은 돌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라고, 자신도 곧 따라가겠다고 속삭였지요. 그 후 석봉 영감은 더 이상 짐을 나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뒷산 청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무덤가에는 작은 들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석봉 영감은 그 꽃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청이가 여기서 꽃이 되었다고, 예쁜 꽃으로 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박씨 부인이 산을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영감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영감, 미안했어요. 내가 청이를 팔자고 해서. 영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부인 잘못이 아니요. 우리 모두 힘들었으니까. 후회하지 않으세요? 청이를 끝까지 지킨 것? 후회는 없소. 청이 덕분에 나는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알았으니까요. 부부는 말없이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들꽃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늙은 짐꾼과 황소청의 마지막 길이라 불렀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새로운 길이 나고 새로운 방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과 한 짐승이 함께 나눈 삶. 그 끝까지 지켜낸 믿음이었습니다. 뒷산 무덤가에는 지금도 작은 돌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면 어김없이 들꽃이 핍니다. 석봉 영감은 여전히 그 무덤을 찾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오늘도 청이를 보러 왔다고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벌이라고 말합니다. 쓸모없어졌다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쓸모에 있지 않습니다. 함께한 시간, 나눈 마음, 그것이 진짜 소중한 것입니다. 석봉 영감은 청이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버리라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지키라 한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람다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